네, 3월 10일 집하고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제가 새로운 이 부동산과 증권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드릴 수 있는 방송을 새로 마련해 봤습니다. 네, 어제 새벽까지 초박빙의 경쟁을 이루다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민심은 정권 교체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민심이 이렇게 요동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당선되신 그 윤석열 후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앞으로 5년간 다른 정책에도 국민들이 관심이 많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큰 틀에서 제가 조망해 보면 일단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있는 여러 가지 규제도 과감하게 철폐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앞서 공약에도 250만 원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재건축 재개발도 풀어주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호흡을 맞춰서 특히 서울시 노후화된 주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신규 부지도 앞서 강명시니 부천 대장동이니 또 대장동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바람에 그 탓으로 지금 그 땅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너희를 어떻게 믿고 내 땅을 내어주느냐, 이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해결이 되지 못하면 앞서 지정했던 신도시도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250만 원 공급을 비롯해서 수도권 물량만 130에서 150만 원 공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 서울 공급 물량만 해도 약 5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택지 공급 방식별로는 공공택지만 142만 원을 공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장 많죠, 수도권에.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건축 연한입니다.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는 계획을 이걸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턱을 낮춰야만이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물이 새고 곰팡이가 쓸고 창문으로 우풍이 들어오고 이런 집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법으로 너희들 30년 지나고 안전진단이 돼야만 집을 지을 수 있어.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 법을 위한 규제, 행정을 위한 규제 이런 건 저는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건축 재개발의 신속 통합 인허가를 아마 서울시 오세훈 시장하고도 지금 보조를 맞춰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을 좀 더 개선해서 공급 물량을 기존 대비 2에서 30% 늘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조성된 재정비한 분당, 일산, 중동, 평청, 3본 등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특별법도 제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간 전국의 재건축 사업을 억눌러온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 이 재건축도 초과이익을 한수하면 열심히 피땀 흘려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란 게 뭡니까?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을 위해서 집 한 채 샀더니 이 집에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회가 초과이익이 생긴다 해서 이익을 나라가 한수한다. 어떤 사람이 찬성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손질을 할 것이라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관련해서 또 이 위에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마 지금 소위 말하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가장 먼저 시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 번째 왜 그러냐,
지금 왜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도 집을 팔아야 되는데 왜 팔지 못하고 이래 물량이 꽁꽁 얼어붙었느냐. 지금 양도세 폭탄. 그럼 기존에 그럼 우리가 건국 이래 70년간 이런 제도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확실히 설명해 드리면 없었습니다. 한 채든 두 채든 본인들은 사고 팔고 해서 부를 축적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동차를 두 대 판다고 해서 뭐 폭탄 과세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발 두 컬레를 판다고 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 이 본질은 그렇습니다. 일부 정말 뭐 0.01%의 투기꾼을 잡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너는 집이 두 채면 안 돼. 세 채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아니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 부인이 뭐 공무원인데 세종시로 발령이 났습니다. 꼭 전월세를 살아야 됩니까? 여러 개 되면 집을 살 수도 있는 문제고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경제 선순환, 집의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제 친구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지방에 교사라든지 직장을 좀 옮기기 힘든 로열티가 있는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당연히 소위 말하면 뭐 주말 부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집이 두 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총액 기준으로 투기를 막겠다 이러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총액 기준으로 집의 가치가 30억이 넘으면 규제를 한다. 이런 뭔가 합리적인 규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20억짜리 집을 파는데 뭐 한 채 팔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과세를 해요. 근데 지방에서 1억짜리 집을 두 채, 세 채 팔아요. 그럼 거기에 폭탄 과세를 50%, 세 채 때 80%. 이게 뭐 어처구니 없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정책은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한테는 참 당혹스럽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산수를 못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인 산수만 할 줄 알아도 이러지 않았다. 또한 28번 대책을 내놓을 때 최소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 남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정말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 부동산 대책은 내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이 윤석열 당선자가 모든 이런 규제를 철폐하고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지금 윤 후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절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가도했다고 했던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질하는 TF팀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소위 말하면 일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 부담이 완화되고 하면 뭔가 거래가 활성화되고 당연히 이러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걸 노리지 않겠습니까? 집을 못 팔게 하고 전세를 한 번 놓으면 4년 동안 눌러 앉아야 되고 시중에 금리는 없고 이러니까 집 있는 사람 입장에서 차라리 내놓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진짜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왜 대출을 규제를 합니까? 자기가 자기 집을 사겠다는데. 건국 이래 우리가 70년간 그런 규제를 그동안 안 했어요. 해도 은행 자율에 맡겼습니다. 지금은 근데 강력하게 뭐 LTV, DTI 해서 40%밖에 안 돼. 그것도 소위 말하면 최대치가 40%지 직장이 뭐 안정되지 않으면 안 돼. 뭐가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그동안 대출을 해줬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졌습니까? 세계 경제 대국에 그렇게 이 정권이 찬양한 듯 홍보한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다 보니 사실은 너무 청년에 국한돼서 많이 부동산이 거론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30대, 40대도 집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제 아파트 산지 불과 몇 년 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나이를 여기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일 모레 신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30대, 40대 집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꼭 신혼부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이 앞서 저는 윤석열 지금 당선자의 기조도 세제 완화와 공급 확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킨 이 종합부동산 세 관련해서도 아마 통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가표 산정의 기반인 공시가격을 2020년 정도 가격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지금 공시가격이 보면 완전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시가격이 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평생 집 한 채밖에 없는 이런 분들, 소위 말하면 노인 양반들이 갑자기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버려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속출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시가격을 설사 올린다고 해도 천천히 해야죠. 작년에 이 부동산 관련해서 초과 가세가 66조 원이 더 됐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말이 60조 원이지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그리고 지금 거래가 절벽됐죠. 집을 사고 팔면 취득세는 소위 말하면 지방세죠. 지방정부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집을 또 팔 때 내는 양도세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든 취득세든 지방이랑 중앙정부가 모든 게 선순환되고 활성화되려면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20억짜리 집 한 채 파는 세금이랑 지방에 주말부부라 기러기 아빠라 예를 들어서 뭐 세종시 파견이 가든 정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지방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만 특혜를 주고 뭐 LH에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집값이 차익이 예상되는데 주고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 인국공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에게 슬픔을 줘서 청년들도 돌아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지금 뭐 전 대통령이 뭐 본인도 본인의 뭐 의도했던 안 했던 부동산 정책에 큰 실패가 정권 교체에 열망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도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렇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정부처럼 적폐청산하는데 4년, 5년 TV만 틀면 적폐청산 아니면 전 국민이 관심 없는 뭐 법조 개혁 저는 이런 거 정말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살기 편한 내 집 마련해주고 누구나 집 사고 싶을 때 대출 문턱 낮추고 그렇게 해도 사실 은행에 자율적으로 맡겨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의 중과세도 아마 지금은 그렇죠. 다주택 중과세하기 때문에 집을 못 내놓지 않습니까? 뭐 2년이든 뭐 한시적으로 저는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제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양도세 이거 중과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꾸게 되면 아마 주택 가격이 잡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 당선인이 계약 개시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랑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임대차 3법이라고 소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임대차 3법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임대차 3법 이게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4년으로 계약하게 만드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금리도 없고 한번 내놓으면 집을 두 채 있는데 자기가 오히려 집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더 나간다 생각해보면 누가 전세를 놓겠습니까? 또 본인이 들어갈 때 대해서는 유권 해석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조차도 대법원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명확히 못 내놓고 있죠. 이 법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임대차 3법도 분명히 뜯어고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첫 라이브 방송 저를 진행하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이 부분 조금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미흡했던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해도 너그럽게 해주시고 저도 어제 새벽 2시가 넘어가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발표나기 전까지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여튼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집하고 TV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콕콕 집어서 앞으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